네, 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볼 차량은 BYD의 아토3입니다. 네, BYD 아토3는 최근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기존에는 유럽과 그리고 해외에서 굉장히 많이 판매를 하던 차량인데 드디어 국내에도 상륙을 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원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네, 전폭은 1875mm에 그리고 전고가 1615mm입니다. 그리고 전장은 4455mm에 휠베이스가 2720mm입니다. 전체적인 사이즈는 아마 많이들 비교하시는 EV3보다는 조금 더 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 BYD에서는 드래곤 페이스라고 부르는 BYD 특유의 디자인 언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라이트부터 보시면 라이트의 디테일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파란 색깔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이 앞쪽에 브러시드 처리된 마감도 눈에 띕니다. 그리고 위쪽 데일라이트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 데일라이트와 더불어 저 안쪽에 용의 발톱이 연상되는 디자인도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방향 지시등은 이런 식으로 점등이 됩니다. 라이트 위쪽에서부터 차량 중앙까지 쭉 연결되는 크롬 라인은 중앙으로 갈수록 이렇게 두꺼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쪽에는 BYD의 로고가 이렇게 양각으로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이트를 켰을 때는 중앙을 가로지르는 라이트도 이렇게 점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용의 수염과도 같은 디테일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조금 각도를 틀어서 보면은 실제로 뚫려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이네요.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는 이렇게 펜이 장착되어 있는 그릴과 레이더 그리고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정말 보다 보면은 뭔가 용을 제가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용이 생각나는 듯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만듦새도 한번 보시면 꽤 괜찮습니다. 단차도 거의 없고 그리고 보시면 이색도 전혀 없습니다. 네, 괜찮네요. 그리고 충전구는 보조석 앞쪽 핸더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급속 충전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실외 V2L 기능도 지원해서 야외 활동을 할 때에도 꽤나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BYD 디자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배지가 붙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디자이너분을 제가 좀 알아보니까 꽤나 유명하신 분이 이 차를 디자인했더라고요. 그리고 휠은 18인치에 실버와 블랙 투톤 알로이 휠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에 아이온 GT가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캘리퍼는 따로 커버는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휠아치 부분이랑 그리고 차량 하단부에는 이렇게 무광 플라스틱 트림을 넣어 놨는데요. 네, 도어 쪽 하단부에는 이렇게 도장 색상으로 포인트를 주어서 디자인적으로 완성도가 더 높은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캐릭터 라인은 이렇게 수평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 C필러 쪽을 보시면 용의 비늘을 형상화했다는 디테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몰딩은 이렇게 유광 블랙으로 처리를 해 놓아서 이 차가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을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위쪽에는 이렇게 매트 실버 컬러로 루프레일도 마련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후면부 디자인을 보실 텐데요. 요즘 유행에 맞게 라이트는 이렇게 한 줄로 쭉 연결해 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이트의 디테일도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네, 이 아래쪽, 이 안쪽에 보시면은 마치 용의 비늘을 형상화한 것처럼 굉장히 좀 마감을 잘 해놨네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은 이렇게 시퀀셜 타입으로 점등이 되는데요. 보통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볼 수 있었던 디테일입니다. 그리고 라이트 위쪽으로는 이렇게 크롬띠를 쭉 이어 놓아서 차가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범퍼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적 포인트들을 많이 넣어 놓아서 확실히 차가 디자인적으로 심심해 보이지 않고 좀 꽉 차 있는 느낌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BYD 아토3 엠블럼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BYD 차량들의 경우 여기에 빌드 유얼 드림이라고 정말 촌스러운 문구가 들어가는데 다행히도 국내에 수입되는 BYD들은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엠블럼만 붙어서 나옵니다.
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도어 핸들에 보시면 이렇게 키레스 엔트리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을 열었을 때 도어 하단부까지 이렇게 넓게 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뒤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넓게 열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렇게 도어가 넓게 열리면은 차에 타고 내리기도 쉽고, 그리고 오염물이 묻지 않게 방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 도어 트림, 네, 저는 시승해보기 전부터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이거였는데, 네, 이렇게 실제로 줄을 튕기면은 다 다른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아마 이 렌치를 이용해서 줄의 조임 정도를 조절을 하면은 아마 다 다른 소리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인 실내 디자인이나 아니면 실내 품질은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수준입니다. 네, 실내는 블루 아니면 블랙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블랙 컬러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색으로 마감되지 않고 이렇게 라임색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시트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앉았을 때 착자감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앉아봤을 때 일단 사이드 볼스터도 적당하게 부풀려져 있고, 그리고 쿠셔닝이 꽤 괜찮네요. 그리고 소재 자체는 천연 가죽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인조 가죽 소재가 꽤나 부드럽습니다. 일단 시트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시트는 전동으로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디자인이 다른 차량들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일단 도어 핸들 자체도 방식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네, 이렇게 스피커 위쪽으로 핸들을 당기는 방식으로 도어를 오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풍구 디자인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원반? 디스크처럼 생겨 있고요. 그리고 풍량을 조절하는 방식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네, 이 중앙에 있는 송풍구도 같은 방식으로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조작감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굉장히 견고하게 잘 만들어 놓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대시보드를 보시면 이렇게 물결 무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저는 이 부분을 사진으로만 봤을 때는 뭔가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서 만졌을 때 되게 별로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느낌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위쪽에는 물론 천연 가죽은 아니지만 스티칭도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이 품질을 꽤나 많이 신경을 써놓은 모습입니다. 디지털 클러스터는 이렇게 굉장히 귀여운 사이즈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가 좀 작기는 하지만 필요한 정보는 다 표시를 해줍니다. 근데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작다 보니까 네, 표시되는 그 정보들의 크기도 조금 작은 편이긴 합니다. HUD는 따로 마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이렇게 D컷 스티어링 휠이 장착되었고요. 그리고 감촉도 꽤나 괜찮고, 그리고 조립 품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뭐 여기저기 버튼들을 조작해봐도 이 버튼들 조작감도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눌러봐도 조립 품질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전체적인 스티어링 휠의 디자인은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이 가운데 쪽에 BYD 엠블럼이 이렇게 좀 플라스틱으로 마감되었다고 하나요?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만들긴 하는데 일단 크기 자체가 너무 크고 조금 유치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 봤을 때 이 왼쪽에 있는 버튼들은 주행 보조 장치를 작동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회전할 수 있는 버튼이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들은 미디어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들입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디스플레이는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메뉴 자체가 일단 굉장히 좀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디자인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중국차의 이미지랑은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메뉴 하나씩 들어가 보면은 뭐 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사용하다 보면은 그래도 꽤나 괜찮을 것 같아요. 핸들 열선 지원하고, 그리고 열선 시트, 그리고 통풍 시트까지 전부 지원합니다. 그리고 공기정화 기능도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연히 주행과 관련된 설정들도 이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색상을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용해 보니까 메뉴가 일단 상당히 많아서 처음엔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적응되면은 그래도 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내비게이션으로는 T맵을 지원하는데요. 네, 이 데이터 사용량을 2기가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2기가를 전부 사용하고 나면은 핫스팟을 연결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데이터를 다 썼을 때는 핫스팟보다는 네, 아마 애플 카플레이를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애플 카플레이는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물론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 손가락으로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가로로 조작했을 때는 송풍구를 통해 나오는 바람의 양을 조절할 수가 있고, 세 손가락으로 똑같이 위아래로 조절을 했을 때는 네, 공조기의 온도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뉴로 들어가서 조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Or do my bad habits lead to white eyes instead of space? And I know and when you leave me all alone, I'm like a stray without a home, like a dog without.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out loud. 오디오도 들어보니까 소리가 엄청 섬세하거나 아니면 출력이 엄청 좋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그냥 편하게 듣기에는 그냥저냥 괜찮은 정도의 오디오가 적용되었습니다. I'm feeling like I'm famous. 그리고 노래방 기능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 보면은 와. 오. 우와, 대박이다. 와, 내가 원하던 기능인데? 와, 이거 주행 중에도 설마 되나? 아. 근데 아쉽게도 지금 시승차에는 마이크가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 기능을 사용해 보지는 못하겠지만, 와, 굉장히 신박한 기능이네요. 주행 중에는 그래도 가사가 나오진 않는다고 합니다. 운전에 집중을 하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송풍구 아래쪽에는 이렇게 무선 충전 패드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스마트 키 디자인도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일단 만져봤을 때 물론 플라스틱으로 만들긴 했는데 버튼의 조작감은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센터 콘솔 중앙에는 이렇게 시동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에 기어 레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기어 레버는 일단 디자인 자체가 상당히 특이한데 조작하는 그 느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립감도 좋고요. 그리고 파킹 버튼은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서 파킹을 넣을 때는 이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에는 이렇게 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회생 제동량을 바로바로 조작할 수 있는 스위치나 아니면 눈길을 갈 때 설정할 수 있는 스위치, 그리고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레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끄거나 켤 수 있는 스위치나 아니면은 성에 제거 기능도 이렇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버튼으로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비상등 스위치는 기어 레버 왼쪽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마련되어 있는데 사용에 크게 불편한 위치는 아닙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렇게 두 개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콘솔 박스를 열면은 이렇게 깊은 수납 공간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센터 콘솔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또 제공하고요. 그리고 C타입 아울렛 2개와 USB 포트, 그리고 시거잭을 제공합니다. 네, 이제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키가 한 179 정도 되는데요. 제가 운전하는 포지션으로 맞춰놓고 그대로 뒷좌석에 왔는데 무릎 공간 상당히 괜찮네요. 무릎 공간이 주먹 1개 반 정도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남고요. 그리고 시트백을 보시면 이렇게 수납 공간도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나 있네요. 그리고 머리 공간은 막 넉넉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앉아봤을 때 그래도 닿지는 않습니다. 네, 닿지는 않네요.
저보다 앉은 키가 크신 분들은 아마 뒷좌석에 앉았을 때 머리가 천장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도 마련이 되어 있고, BYD 디자인 양각으로 붙어 있네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USB 아울렛과 C타입 아울렛, 그리고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가운데 쪽에 단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쪽에 앉았을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아마 옆쪽에 사람 2명이 앉으면은 폭이 조금 좁을 순 있을 것 같아요. 폭 자체는 그렇게 넓지가 않은데 지금 가운데 앉았을 때 자세 자체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고요. 그리고 머리도 이걸 아마 닫아 놓으면 좀 걸릴 수가 있을 것 같지만 이렇게 열어놨을 때는 공간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무릎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단이 없다 보니까 발을 자유롭게 놔둘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에 팔걸이를 내리면 이렇게 컵홀더 2개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뒷좌석의 디자인도 그렇고 공간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는 뒤쪽까지 꽤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오픈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느껴지는 개방감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이쪽 번호판 위쪽에 보시면은 버튼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전동으로 오픈하고 그리고 닫는 것도 가능합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을 보시면 이 차가 소형 SUV이다 보니까 공간 자체가 막 엄청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이 왼쪽과 오른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 놓았고, 그리고 커버를 열면은 그 아래쪽의 공간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커버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높이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 되네. 폴딩이 가능한데요. 시트를 폴딩했을 때는 이렇게 뒷좌석 공간까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타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폭이 그렇게 넓지도 않고 누웠을 때 이렇게 하면 발 누가 떼갈 것 같은데? 그리고 커버 망가진 거 아니야? 아유, 무거워라. 가스리프트는 없고 꼬챙이로 고정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어차피 아마 열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안쪽에는 따로 트렁크가 마련되어 있진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빈 공간이 좀 많이 있는데 트렁크가 왜 없을까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마 그 알리나 아니면은 그 뭐였지? 테무? 테무 같은 데에서 여기다가 넣을 수 있는 그 트레이라고 하나요? 수납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가죠. 이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BYD 아토3는 싱글 모터로 전륜을 굴리는 방식으로 구동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최고 출력은 201마력에 최대 토크가 31.6kg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60.4kWh 용량의 배터리가 적용되었는데요. 한국에서는 321km의 주행 가능 거리를 인정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시승해보고 있는 이 시승차, 지금 현재 98%가 충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계기판상으로 316km를 갈 수 있다고 나옵니다. 확실히 이 차와 많이들 비교하시는 국산 전기차들 대비 주행 가능 거리는 확실히 좀 아쉬운 수치기는 합니다. 우선 제가 지금 시내에서 주행을 시작했는데 이 정도 출력이라면 시내에서의 부족함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200마력 정도면은 충분하죠. 그리고 한 가지 인상적인 점은 제가 분명 지금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내연기관 차와 그렇게 크게 느낌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엑셀을 밟는 그 느낌 자체도 굉장히 묵직하게 잘 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엑셀을 밟았을 때 요즘 나오는 전기차들은 좀 덜하긴 한데 초기에 나왔던 전기차들의 경우는 엑셀을 밟으면은 진짜 무슨 튀어나가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저는 전기차를 처음에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엑셀을 밟아도 일단 반응 자체가 일부러 조금 느리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답답할 정도의 느린 게 아니라 엑셀을 밟는 만큼 나가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가속을 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점이 일단은 내연기관과 비슷하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회생제동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기본 모드 아니면은 하이 모드로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이 모드로 놔뒀을 때도 뭐 전기차 특유의 막 뒤에서 끌어당기는 듯한 그런 회생 제동 있잖아요.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좀 적당히 감속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좀 무거운 차를 탔을 때 무거운 차들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서 발을 떼면은 확실히 속도가 좀 줄어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자연스러운 회생 제동이지 불쾌감을 줄 만한 회생 제동은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고속화 도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내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그냥 정말 편하게 탈 수 있는 차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고속화 도로에서 속도를 조금 올려보면은 어떨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일단 코너. 어우. 네, 일단 확실히 서스펜션 자체가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단단하게 탄탄한 느낌보다는 네, 조금은 다른 전기차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에도 서스펜션은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처럼 코너를 돌았을 때 확실히 롤이 좀 잘 느껴지긴 합니다. 막 차체를 안정적으로 딱 잡아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네, 그냥 차가 자연스럽게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 차의 주행 모드로는 총 3가지 주행 모드를 지원합니다. 네, 지금 노멀 모드랑 그리고 에코 모드 그리고 스포츠 모드를 지원하는데요. 네, 좀 전에 노멀 모드에서는 반응이 일단 뭐 그렇게 빠르게 세팅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스포츠 모드로 주행 모드를 바꾸고 주행을 해보면 차가 있어서 잠깐만요. 오. 네, 확실히 지금 노멀 모드로 밟아봤을 때랑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꿔봤을 때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좀 느낌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 스포츠 모드로 했을 때 확실히 당연한 거겠지만 반응이 조금 더 빠르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할 때는 뭐 이 차의 출력 자체가 뭐 엄청난 출력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 없이 그냥 시원시원하게 나가주는 모습은 보여줍니다. 제한 속도 이내에서 주행을 할 때는 뭐 괜찮습니다. 출력 자체가 부족함이 없어요. 네, 제가 그렇게 막 밟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X 영역 중간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확실히 힘이 좀 빠질 것 같은 느낌이기는 합니다. 고속으로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 고속 안정감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사실 BYD를 저는 그렇게 잘 알고 있던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실 국내에는 뭐 트럭이나 버스 같은 상용차들은 들어왔었지만 네, 일반인이 겪어볼 수 있는 승용차 네, 지금 처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는 BYD가 어떤 브랜드인지 그렇게 잘 몰랐었는데 네,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BYD는 원래 배터리를 만들던 회사였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들 뭐 한 2008년인가 2009년인가 그때부터 제작을 했다고 해요. 사실 역사 자체가 긴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차를 만들어 온 지는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물론 긴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뭐 해외에서는 특히 아토3 같은 경우에는 이 가성비를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거의 테슬라를 넘었을 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달에 따라서 테슬라를 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테슬라를 좀 바짝 쫓아가는 그런 판매량을 보여줬었는데 네, 그만큼 확실히 차가 기대 이상으로 괜찮습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만들었다고 하면은 크게 믿음을 안 갖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뭐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사실 좀 그렇잖아요. 중국이라고 하면은. 근데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물건들 대부분이 다 중국산입니다. 어떤 삶을 사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건들 중에는 중국산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많이 써보면은 또 나름 괜찮게 잘 만들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에서 만드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고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걱정은 조금은 내려놔도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지금 제가 고속화도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속도가 한 90, 네, 90이 조금 넘은 속도예요. 혹시 풍절음 어떻게 들리실까요? 네, 시내에서 주행을 할 때는 풍절음이 그렇게 많이 들리진 않았어요. 사실 저는 시내에서 탈 때 꽤 정숙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확실히 고속으로 달려보니까 풍절음이 좀 많이 나긴 합니다. 지금 100이 조금 넘은 상황인데 풍절음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그래서 이 점은 확실히 아토3의 단점으로 뽑을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아, 오늘 날이 따뜻하네요. 벌써 봄이 오나 봐요. 더워. 오. 확실히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뭐 운전하면서 뭐 메뉴를 막 들어가고 이러지 않아도 되고 네, 그냥 바로 조작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위쪽에 이렇게 물리 버튼들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사실 주행하면서 이 터치 스크린을 조작하는 건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에어컨이랑 통풍 시트가 진짜 너무 시원하네요. 킨지 얼마 안 됐는데 좀 추워졌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행 보조 장치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는 이 왼쪽에 있는 핸들 모양의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은 네, 제가 주행하고 있던 속도로 주행 보조를 시작합니다. 일단은 속도를 한번 올려가지고 가속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일단 가속 부드럽게 잘 합니다. 네, 뭐 이 정도는 당연히 하지 않나,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앞차에 좀 일부러 붙어 볼게요. 앞차에 일부러 가까이 붙었을 때 속도 줄여주는 것도 네, 상당히 괜찮습니다. 앞차와 일부러 가까이 붙어봤었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네, 속도를 굉장히 잘 줄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잘 줄여준다는 게 자연스럽게 잘 줄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것도 한번 보면은 일단 뭐 지금은 당연히 직선이라서 당연히 잘 유지를 해야죠. 그렇게 급격한 코너는 아니지만 코너 도는 것도 한번 볼게요. 지금 코너를 돌고 있는데 좌우 간격도 꽤 잘 맞추고 있고 나쁘지 않게 돌아 나갑니다. 근데 확실히 움직임 자체가 그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 아토3가 BYD 내에서도 사실 엔트리급이잖아요. 엔트리에 속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나가야 되네. 놓쳤네. 확실히 BYD 아토3가 BYD 내에서도 엔트리에 속하는 모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자율주행도 등급이 그렇게 높은 게 들어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뭐 이 정도면은 그냥저냥 쓰기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부족함이 있고 이러진 않고 뭐 가속이나 감속은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차선 중앙을 유지하는 거 그게 조금은 불안하긴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제가 지금 이렇게 쓰면서 밖으로 튀어나가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그냥 차선 내에 있는데 지금도 보면은 살짝 오른쪽에 붙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네, 지금 오른쪽에 살짝 붙어 있어요. 이런 게 살짝 불안함을 주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기판은 확실히 조금 작은 듯한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익숙해지면은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는 네, 바로 보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단 낫습니다. 네, 타다 보니까 주행 보조 장치 자체는 뭐 나쁘지 않은데 풍절음이 조금 많이 들려서 이 차로 장거리 많이 뛰면은 조금 피로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시트 자체는 지금 오래 앉아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시트는 사실 정말 마음에 드는데 네, 풍절음이 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피로감으로 다가오긴 하네요.
네, 그리고 승차감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어서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로 왔습니다. 어우. 네, 당연히 매끈매끈한 도로에서는 승차감 되게 괜찮았었고요. 어이구. 지금처럼 굉장히 노면이 안 좋은 길에서도 승차감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승차감 자체가 너무 단단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고 그냥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도록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두운 곳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앰비언트 라이트는 이쪽 아래쪽이랑 도어 트림 쪽으로 들어옵니다. 나름 괜찮네요. 여기 있는 이 디자인에 불이 들어오면서 네, 음영이 좀 살아나니까 나름 괜찮습니다. 설정에서는 이렇게 스티어링 휠의 감도나 아니면 브레이크의 감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 확실히 차이가 조금 느껴지기는 합니다. 스포츠로 하면은 스티어링 휠이랑 브레이크 모두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게 느껴지네요. 저건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서 주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내에서 그리고 고속에서 차를 타보니까 확실히 이 차는 도심에서, 그러니까 시내용으로 타면은 확실히 만족도가 많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정말 시내에서 편하게 타기 좋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와, 운전 특이하게 하시네. 주차 보조 장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세로, 가로로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로로 하면은 조금 더 많은 정보를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센서도 잘 되어 있고 카메라가 정말 잘 나와가지고 이 차를 주차하면서 긁을 일은 많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괜찮습니다. 오, 이렇게 밑에 쪽까지 투명하게 나오는 것도 꽤 좋네요. 네, 이렇게 주행을 마쳤는데 지금 사실 정확히 트립이 어느 정도 주행을 했는지가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조금 아쉽긴 한데 네, 최근 50km를 주행하는 동안 15.4kWh의 용량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BYD 아토3를 시승을 해보았는데요. 사실 저도 중국산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이 차를 타보니까 꽤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차가 가격이 지금 3천만 원대잖아요. 3,330만 원인가? 거기에 보조금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직 뭐 정확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아마도 200만 원 정도가 책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확실히 경쟁 모델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장단점이 좀 극명하게 갈리는 것 같아요. 뭐 가장 많이들 비교하시는 건 EV3이지 않을까 싶은데 EV3 같은 경우엔 제가 어제도 좀 보고 왔는데 실내 공간은 확실히 얘가 더 좋습니다. 머리 공간이나 무릎 공간 모두 확실히 얘가 더 넓고 그리고 시트도 얘가 훨씬 편하더라고요. 근데 각종 옵션들은 확실히 EV3가 좋을 겁니다. 주행 질감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편한 거는 얘가 더 편하긴 한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건 EV3가 훨씬 잘할 거고요. 장단점이 확실히 많이 갈리기 때문에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은 두 모델 좀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고르라고 한다면 그냥 막 탈 수 있는 뭐 업무용 차 같은 차로는 아토3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뭐 장거리를 많이 가거나 아니면 그 차를 완전 데일리로 탄다면은 EV3를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주행 가는 거리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차를 구매하신다면은 두 차 다 타보시고 많이 비교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BYD에서는 이 아토3 뿐만 아니라 좀 더 높은 급의 차량들 있잖아요. 네, 좀 확실히 볼륨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들어올. 우와, 홍학이다. 아, 홍학이. 네, BYD에서는 이 엔트리 모델인 아토3 뿐만 아니라 뭐 C라이언이나 아니면 실 같은 좀 고급 모델들도 앞으로 많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5, 6월 정도에 또 새 모델이 런칭된다고 하는데 오늘 보셨던 아토3나 아니면 BYD 차량 관심 있으시다면 BYD 목동 전시장에
이상훈 매니저님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이번 시승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